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가 한눈에 보이는 이마도끼 이란 번역의 윤진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시사 번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사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시사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친 의역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사 번역을 하다 보면 한자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물론 한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수업 들으시기 전에 주제별로 정리된 한자 단어장 가볍게 훑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mp3 파일 한두 번 듣고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볍게 번역을 해보시고 수업을 들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사 번역 진행할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번역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소라노 상교 가끔에 또 이와레테 이루 드론. 자, 번역 시작하기 전에 번역할 때 팁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번역 경력이 별로 없을 때는 정말 중요한지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중요했어?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맞춤법, 띄어쓰기, 고유명사 표기법, 문장 부호, 맞추기 등입니다. 여기서는 문장 부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장 부호 같은 거 틀리는 사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번역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지적을 받은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가기깎고라고 해서 이 꺽쇠를 정말 많이 쓰죠. 대부분의 경우 번역하실 때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큰 따옴표를 쓰셔도 됩니다. 마침표도 한국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번역을 시작해 볼까요? 하늘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드론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와레루라고 하는 동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라고 하는 동사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유와 이와레루인데요. 여기서의 이와레루는 피해 수동이 아니라 일반 수동으로 쓰인 건데요. 일반 수동의 이와레루, 유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유는 그냥 말하다고 이와레루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입을 모아 말하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이와레루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뭐뭐라고 들 하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들을 하나 끼워 넣어서 많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살려주는 건데요. 뭐뭐라고들 하는 이렇게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뜻은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하늘의 산업혁명이라는 드론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뭐뭐라 불리는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또는 뭐뭐라 일컬어지는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실까요? 最近ではドローンを使って撮影した映像をテレビなどでよく見かけるようになり、私たちにとってかなり身近な存在になりました。 자, 여기서는 쉼표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별로 신경을 안 쓰면 비슷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예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일본의 쉼표와 우리의 쉼표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한국식 쉼표로 반드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쉼표와 관련해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본은 정말 쉼표를 많이 씁니다. 어떤 일본분 말씀에 따르면 쉼표가 없으면 나는 숨을 못 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쉼표를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신문 펼쳐 놓으시고 쉼표를 한번 세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쉼표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번역에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다 없애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번역해 볼까요?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테레비, TV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TV 등에서 자주 보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직역하셔도 되고요. 니토 때는 토때를 떼고 번역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들에게 꽤 내지는 상당히 친근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미카케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요니나르 그리고 니토때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케르는 제가 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미르, 보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루를 먼저 떠올리기는 하죠. 미루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적 의미를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제가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번역에 많이 도움이 돼서 제 수업 시간에는 종종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센미르 타마타마 메니하이르 그센 타마타마 둘 다 우연히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연히 보다, 우연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도성이 미루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연히 눈에 들어오다라고 하는 거여서 시간적으로 찰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리 긴 시간 본다라는 뉘앙스는 별로 없는 게 미카케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마치데 나오고 미카케다. 어디 갔다가 길에서 나오고를 봤어. 우연히 발견했어.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요니나르, 고도니나르. 이 두 표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정확하게 뉘앙스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니나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포커스가 맞춰진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도니나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라는 뉘앙스의 포커스가 맞춰진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一人で携帯電話の契約やローンを組むことなどができるようになる. 혼자서 휴대전화 계약이나 롱を組む대출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맥에서 나온 문장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죠. 그래서 성인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변화가 생긴다, 이런 문맥에서 요니 나루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토니 나루와 관련된 예문 보실까요? 라이슈 키우니 슈초니 고토니 났다. 다음 주에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네, 그런 경우에 고도니 나루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속해 있어서 그 조직 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고도니 나루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니토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죠. 제가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뭐뭐에 있어서라고 번역이 뭐뭐에 있어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니오이떼죠. 실제로 니오이떼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니토떼는 조금 한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서 특징 살펴보도록 할까요? 私たち世代にとって紫外線カットは大切なのです. 자, 직역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직역을 해보죠. 우리들 세대에 있어서, 우리들 세대에게 있어서紫外線 카토, 자외선 차단이죠. 자외선 차단은 중요하거든요. 내지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니 또때는 또때를 떼고 번역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세대에 내지는 우리 나이대에 자외선 차단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あの男性にとっては小さな金額ではない.
직역을 해보죠. 그 남성에게 있어서는 작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물론 번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돛대를 떼고도 번역하실 수 있는데요. 그 남성에게는 작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니 오이떼는 없는데 독특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남성 입장에서는 타치바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게 니토떼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남성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노론토와 소라오 도베르게도 히토가 노tte操縦しない機体 つまり無人航空機です。일본어 문장, 시사적인 문장을 보면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자마자 쉼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번역을 해볼까요? 드론이란 하늘을 날 수 있지만 사람이 타서 조종하지 않는 기체, 즉 무인 항공기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ちなみにドローンの由来ですが、ドローンの飛ぶ音が蜂に似ているため、ミツバチのオスを意味する英語ドローンから名付けられたとされています。ちなみに는 보통 일반적으로 참고로 이렇게 번역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참고로 노론の由来ですが일본에서는 이런 문형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형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형이 나오면 문맥에 따라서 좀 의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참고로 드론의 유래는 이렇게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유래는 드론이 나는 소리가 벌과 비슷하기 때문에 내지는 조금 의역하셔서 벌과 비슷하다고 해서 꿀벌의 수컷을 의미하는 영어 드론에서 이름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도록 하죠. 자, 사레떼 이루는 번역이 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뉘앙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번역을 먼저 정리를 해보죠. 뭐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는 전문, 말을 전달하는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치나미니라고 하는 표현과 사레테이루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나미니도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자, ついでながら、ついでに申しますと、それに関連して言うと、 ついで무슨 뜻인가요? 뭐뭐 한 김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그것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로라고 번역하면 대체로 맞겠네요. 자, 예문 하나 보실까요? ちなみに撮影は禁止でした. 참고로 촬영은 금지였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전시회에 갔다 온 사람과 가려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갔다 온 사람이 많은 정보를 주다가 언뜻 떠올라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촬영은 금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치나미니가 나오겠죠. 자, 하나 더 보실까요? ちなみにこれもネットで調べたのですが 참고로 이것도 인터넷에서 알아본 건데요. 내지는 검색해 본 건데요.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정보를 계속 주다가 참고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지는 뭐 참고하세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 치나미니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또 사레테이루, 아까 번역은 정리를 했었죠. 뭐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는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는데요. 사레테이루 어떤 뉘앙스냐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으나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될 때부터 나오는 게 사레테이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나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은 참 많죠. 그럴 때 사레테이루가 붙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뉘앙스적으로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의 조동사입니다. 확신이 있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을 때 붙는 표현인데요. 이 다하고 다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데 사레테이루는 그런 확신이 조금 떨어질 때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어떤 경우에 상당히 신뢰할 수 있으나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의影響は ほとんどないとされています. 환경, 자, 에너는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번역하시거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환경의 영향과 관련된 내용들은 무조건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참 많죠.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진타이 켄코에 노 에이쿄와 호돈도 나이 또されています. 인체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는 사레테이루가 많이 붙어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난카이 토라프 지진은 30年以内に 70%の確率で起きるとされている. 남해 트러프 지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남해 트러프 지진은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일어나는 것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같은 자연현상 같은 거는 정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사레테이루를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본문 보실까요? 드론の歴史を少し振り返ってみると、アメリカが第二次世界大戦中、軍事目的で無人航空機の開発を進めたのが始まりだそうです. 드론의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 이렇게 번역하실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조금 들여다보면 내지는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사 목적으로 무인 항공기 개발을 추진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테미루의 미루라고 하는 동사와 스스메루를 간단하게만 짚어보겠는데요. 미루는 눈으로 보다 라고 얘기할 땐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 테미루 보조적으로 쓸 때, 그러니까 경험해보다, 일단 한번 해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는 한자로 쓰지 않는다는 거, 한자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번역과는 관련이 없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오크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두다, 놓다라고 하는 뜻인데 진짜 어디에다 뭔가를 두다라고 할 때는 한자를 쓰지만 지금 테미루와 마찬가지로 테오크, 보조적으로 쓰일 때요. 테오크는 뭔가를 해두다, 조치를 취해두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럴 때도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메루는 어려운 동사는 아닌데 번역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 번역을 시켜보면 진행하다라고 하는 번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진행하다라고 번역이 괜찮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번역했던 것처럼 추진하다라고도 번역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무진航空機の発想自体は第一次世界大戦の頃からすでにありましたが、研究が本格化したのは第二次世界大戦中だと言われています. 자, 번역해 볼까요? 무인 항공기의 발상 자체는 제1차 세계대전 경부터 이미 있었습니다만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루를 우리가 처음에 타동사로 배우죠. 멘교스르, 운도스르, 공부를 하다, 운동을 하다 이렇게 타동사로 쓰는데요. 실제 그 시사체에서는 스루가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번역은
모두 100% 되다로 번역이 되지는 않고 자동사임에도 하다로 번역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점은 되다로 번역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수루가 자동사로 쓰인 경우다.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자동사로 쓰인 수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사로 쓰이는 조건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자동사기 때문에 조사가 가가 오고 한자어에 수루를 붙여서 하나의 동사로 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실까요? 악텐코데 헬기가 도베즈 이치부 지역가 고립시대 시마다. 악천후로 헬기가 날지 못해 일부 지역이 고립됐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고립되다, 고립스스르 이 스르도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보실까요? 무아이세의 시고토와 안테시테이르토와 이에나이. 무아이세는 무슨 뜻인가요? 비율제라고 하는 뜻이죠. 이거 단어장에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율제 일이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비율제로 받는 일 정도로 번역해도 괜찮겠네요. 비율제로 받는 일은 안테시테이르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안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조금 의역해서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의역하실 수 있지만 안테스르는 자동사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어장을 정리할 때 어떤 단어는 넣고 어떤 단어는 뺄까 뭐 고민이 될 때도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수루가 자동사로 쓰이는 한자에 붙은 동사들을 묶어 놓으시는 것도 모아 놓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실까요? 現在ドローンは空撮や農薬散布などによく使われていますが、その他にも様々な活用方法があります. 현재 쉼표 많죠. 네, 현재 드론은 크사즈라고 하는 것은 항공 촬영이라고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 촬영이나 농약, 우리는 살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산뿌라고 얘기를 하네요. 농약, 살포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도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 보실까요? 例えば, 니모츠 유소야 사이가이에 노 타이오 데스. 예를 들어 화물 수송이나 재해에 대한 일단 이렇게 번역을 해볼까요? 재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요. 재해 시 대응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재해 대응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에노를 살펴보겠는데요. 에노는 이제 번역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 번역을 시키면 로의로만 주로 번역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시사체에서는 로의라고 하는 직역보다는 모모의 대한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노와 관련된 예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문 보실까요? 不登校、引きこもりなどの困難を有する若者への支援を行っている. 不登校 무슨 뜻인가요? 등교 거부라고 하는 뜻이죠. 히코모리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등교 거부,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은 같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하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의역을 하셔도 좋습니다. 콘낭은 어려움으로 번역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은이로의 지원 좀 어색하죠. 그래서 직역해 보시고 안 되면 모모의 대한으로 번역이 많이 된다는 거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코나테이루라고 하는 동사는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거 역시도 번역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 번역을 시켜보면 행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요. 행하다라고 번역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스테이르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번역했던 것처럼 네,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실 수도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네, 環境への取り組みについてご紹介します。 자, 도리쿠미 먼저 정리를 하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도리쿠미도 시사 번역을 많이 안 해봤을 때는 좀 골치 아픈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번역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으로 번역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응 또는 대처로도 번역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대책으로 번역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 우고기, 움직임으로 네, 번역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으니까 다양한 번역의 선택지를 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을 해볼까요? 환경에 대한 대처, 대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환경 대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실까요? 山間部や離島地域への輸送や個人宅配、また災害時人が立ち入れない場所での捜索や復旧作業など様々なシーンでドローンを活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산간부는 의외로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산간부 또는 산간지역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죠. 산간부나 아니면 여기서는 리도는 외딴섬이라는 뜻이고 낙도라고 번역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낙도 지역으로의 수송이나 개인 택배 또는 재해 시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의 수색이나 복구 작업 등 다양한, 일본에서는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드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장소에다가 네노를 붙일 때 어떻게 번역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시켜보면 좀 애를 먹어 하는 그런 표현이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직역하셔서 어디에서의 이렇게 직역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빼버리고 번역을 안 하고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네라고만 번역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3번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네, 학교에의 부活動. 부活動는 무슨 뜻인가요? 옛날에는 서클 활동이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 가지로 다 번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학교 동아리 활동 이렇게 번역하셔도 물론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내 동아리 활동 이렇게만 번역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문장에서는요, 후큐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큐, 복구라고 하는 뜻이고요.復興는 물론 부흥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반드시 복구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道は2日で 100% 近くが復旧し再開している. 길은 이틀 만에 100% 가까이 복구돼 재개했다, 재개됐다 둘 다 괜찮습니다. 후큐시 자동사로 쓰인 것이고 사이카이스테이르는 물론 타동사로도 쓰이지만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대상이 미지 아니면 건물 이런 식으로 대상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뭐 길이나 건물이 일부 파손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원상 복구를 시키다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 후큐를 씁니다. 이번에는復興의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地震からの早期復興のための総合的な対策を進めている.
지진으로부터의 내지는 뭐 지진 피해로부터의 조기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는데요. 후큐하고 달리 후코는 길이면 길,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일대 지역 내지는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는 후코를 쓴다는 건데요. 어떤 분이 일본 분이 설명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원상 복구에만 멈추지 말고 부흥의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드론にはこのような様々なメリットがあるため、国も民間企業も一体となってドローンの産業実用化に取り組んでいます。 드론에는 이러한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도 민간 기업도 하나 되어 드론의 산업 실용화에 도리컴이라고 하는 단어 명사가 앞에서 나왔었죠. 동사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산업 실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컴이라고 하는 동사는 힘쓰다 내지는 뭐 노력하다 또는 뭐 대응하다, 대처하다, 이렇게도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문맥에 따라서 유연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쿠니모 민간 키교모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는데 사실 일본에서는요. A, 뭐 B, 뭐 이런 문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A, B 모두 또는 A와 B 모두 이런 형식으로 뒤에서 묶는 형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바꿔보면 국가, 민간 기업 모두 내지는 국가와 민간 기업 모두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에서는 이따이도나떼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子供を守るために一体となって様々な活動を展開しています. 번역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질문들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의외로 또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도모는 단수냐 복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정리하죠. 고도모, 난세, 조세, 오도나 이런 단어들은 단수로도 쓰이지만 그 그룹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로도 번역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닷지를 붙여서 더 분명하게 복수임을 나타내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복수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여기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 내지는 뭐 경우에 따라 힘을 합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일본과 상관학가一体となって省エネに取り組んできた. 일본은 산관학이 하나 되어 쇼에네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쓰죠. 단어장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에 힘써왔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실까요? しかしドローンがどんどん普及すればドローンの悪用や落下事故が増えるという懸念の声も高まっています. 그러나 드론이 돈동, 뭐 점점, 계속해서 내지는 지속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순조롭게 이렇게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면 후키우스르, 이 스르도 자동사로 쓰였네요. 지속적으로 보급되면 아니면 뭐 계속 보급되면 드론의 악용이나 낙하 사고가 늘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하시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日本では総理大臣官邸の屋上でドローンが見つかった事件が起き、アメリカでも
ドローンを使ったテロ未遂事件が発生しました. 일본에서는 총리, 우리는 그냥 관저라고만 합니다. 총리 관저 옥상에서 드론이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직역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요. 보실까요? また プライバシーの侵害などまだまだ課題もあるため今後ドローンの技術開発と環境整備を積極的に進めるとともに事故防止やテロ対策を徹底する必要があります. 그리고 사생활 침해죠. 사생활 침해 등 여전히 과제도 있기 때문에 공고 향후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향후 드론의 기술 개발과 환경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내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고 방지 및 테러 대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히치요가 아루라고 하는 표현은 시사체에서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뭐 해야만 한다, 철저히 해야만 한다 이렇게 당위성으로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데테스르라고 하는 표현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니나니오 데테스를 일본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철저히 뭐뭐하다 부사형으로 끌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예문 하나 보실까요? 타이프가 고지라에接近しているので車内での危機管理を徹底するようドライバーの方たち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 태풍이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사오니 산의 위기, 죄송합니다. 찬의 위기 관리를 아까 장소에 붙을 때는 번역을 아예 안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의 위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드라이버, 일본에서는 운전자를 드라이버라고 하죠. 운전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번역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저의 첫 강 어떻게 들으셨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